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오늘 75회라고 합니다. 저출생 김도영이 오늘 월요일 방송 주말 푹 쉬고 여러분들 찾아뵈러 왔습니다. 주말 내내 그래도 좀 저도 좀 쌀쌀하다 정도만 느낄 정도로 좀 가볍게 옷을 입고 좀 힐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오늘부터 또다시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 그리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이런 데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30분 이상은 오히려 만성 피로의 원인도 만들어지고 피로가 더 누적된다고 합니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이제 2014년도 청마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구정 시작 안 됐거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요. 투자의 습관도 잘 정립하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이 방긋 웃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코스피 시장은요 10.38포인트 상승 마감한 1948.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2.73포인트 상승 마감한 512.9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 4.7원 급락 마감한 1056.7원으로 거래를 마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생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주도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눈치 장세는 지속됐었지만 우리는 상승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저희 주식 승천 75회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멘토분들 오늘 얼마나 선방했는지 저출생도 궁금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저가 편입을 시도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각각 기본적인 비중인 20%를 가지고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CD 0.92% 상승 마감을 하면서 10% 수익률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5종목 모두 다 플러스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유 의견 강력히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S산전 1.31% 상승 마감하면서 5%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 금일장 차익 실현이 좀 있었을까요? 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으로 살짝 들어오긴 했었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비아가 금일장 5.34% 강한 상승세 마감하면서 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 금일장에서 2.83% 상승 마감을 하면서 32.7%를 기록하고요. 에버다임 매수가에서 추세선 이탈로 인해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포트에서 제외된다.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로 아시아나 항공이 5,150원으로 포트에 신규 편입이 되었고요. 대현은요 아쉽게도 손절가를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금일장 1.61% 상승 마감을 하면서 3.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PSK가 11,15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양순모 멘토가 개별적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을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멘토링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디텍이 금일장 2.45% 상승하는 모습에 1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디텍은요,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3,000원입니다. 손절가가 이익 실현 가격으로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 목표가와 손절가 이탈 시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한국카본 목표가 9,200원, 목표가를 좀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7,400원으로 매매 전략을 변경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카본은 9,200원이 넘어섰을 경우에 목표가에서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심팩입니다. 목표가 7,800원, 또한 손절가 6,850원 이탈 시 수익 실현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전략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KG ETS 마지막으로 목표가 5,1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손절가를 4,700원으로 약 강보합 수익 부분을 잡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인 4,700원을 이탈할 경우 무조건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KG ETS 같은 경우 4,700원 이탈과 동시에 포트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순모 멘토 그동안 고생하셨다. 빨리 KU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날개를 달았습니다. 3.47% 상승 마감하면서 26.6% 성우전자를 넘어섭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그로 인해서 목표가 11,900원에서 12,6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손절가 역시 현재 기준점에서 이익 실현 가격인 9,700원을 1,2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쪽으로 상향 조정 이익 실현 가격으로 주셨으니까요. 멘토링 하시면 좋겠고요. 자, 소리바다가 좀 아쉽습니다.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약 손실 구간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바다 내일장 매도 의견 전략 나왔으니까요. 잘 멘토링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6.8%로 2위를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 한진중공업 홀딩스로 26.6%로 3위, 넥스턴으로 21.8%로 4위를 기록합니다. 3, 4위가 조금 바뀌었는데 예병군 멘토는 고스란히 있고요.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17.1%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32.7%로 1위를 기록합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예병군 멘토가 또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나홀로 성우전자 24.2%로 금메달을 혼자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순모 멘토의 특히 포트폴리오를 같이 운영하셨던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멘토링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 오늘은요, 주식 승천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식 승천을 통해서 접할 때 뭔가 시간이 좀 부족하고 더 듣고 싶은데 금방 끝났구나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업종에 관련된 저희가 풀어놓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업종 하나를 심층 분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조사를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 보니까요.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관련 충분히 저희가 각계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업종 하면 IT 업종 이후에 양대 축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상세하게 잠시 뒤에 출발하고 오늘요. 저하고 같이요.
이를 갈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자, 예병군 멘토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같이 오늘 막강한 임무를 줬어요. 저희가 어찌 보면 이 2014년도에요. 예. 자동차 업종을 처음에 제대로 심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한 해의 흐름을 좀 잡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즉, 전년도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전자 자동차 업종을 전차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군을 이루어냈던 그런 업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제 환율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 업황이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상세한 얘기 그리고 저희가 정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까지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정규방송 하지 못했던 삐 이런 건 안 하실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숨겨진 얘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예. 저도 숨겨진 저의 이야기 보따리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자동차 업종, 집중적으로 좀 다루기 앞서서요, 오늘 예병군 멘토에게 오늘장 좀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환율이라든가 네. 실적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은, 우려대로 나온 부분과, 그리고 우려보다는 좀 나은 부분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엔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일본의 정책이 살짝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각해서 오늘 장은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0.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장이나 미국장이 약보합 그쳤는데 비해서 이제 저희 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상승장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중국 증시가 강하게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것과 코스닥이 동반 상승해야 된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중소형주가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지금 최근 들어, 2014년도 들어오면서 청마에 해답게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의 강한 반등이, 즉, 대형주에 대한 부분, 즉 1월장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신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좀 높게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아요. 왜냐면요. 예병군 멘토 저도 오늘 특히나 올해 2014년도를 내면서 생각했던 건 좀 가도 되는 것 같거든요, 시장이. 가도 되는데, 우리가 레포트나 시장의 흐름의 분석치들의 시황 데이터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 다 못 맞췄는데 하나 맞췄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을 맞췄죠? 중소형주의 랠리. 예, 그렇죠. 네. 중소형주 랠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2014년도, 즉, 2013년도 말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가 하면요. 실제로는 이제 코스닥 안 간다. 코스피만 간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그때 강하게 좀 승천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궤변이라고. 네네. 즉 결과적으로는 코스피의 대다수 밴드 업체들이 코스닥에 와 있는데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궤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이제 터닝하는 과정 속에서의 코스닥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주들이 그렇게 실적이 지금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적 우려가 분명히 초반에 작용을 했고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들 이제는 조금 불식시켜가면서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지금 이제 랠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딱 꼭 집어서 예병군 멘토의 얘기를 좀 나눠봤냐면요. 결국 중소형주가 랠리를 일부 종목군들이 아닌 전체 동시다발적으로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훈풍이 좀 불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가는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대변해서 여쭤봤고요. 저 지금 빨리 주쌤이요. 자동차 업종 막 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고 가야 될 그게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한진중공업홀딩스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진중공업홀딩스는요 그룹 재무구조 개편과 함께 즉 강하게 상승하고 긴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각, 둔각, 그 다음에 다시 예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2차 파동이 나왔고 이 둔각이 나왔을 때도 이 종목군은 크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 같이 부여가 되었고 지금도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지금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거의 종가 부근이 고가 부근으로 형성을 해놨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된 예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익절가를 계속 높여드리죠. 이것은 뭐냐 하면 즉 추세는 추세대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거두시고 이 추세가 꺾일 때쯤 어깨에 파실 수 있는 공간들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소리바다 지금 일단 포트 편입으로 제외는 시켰는데요. 여전히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종목상 모멘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영화 변호인의 흥행 관객, 관객 몰입 이런 거를 따져본다면 이 자회사 윌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제작이 이 소리바다에 얼마만큼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즉 밸류에이션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포트에는 제외를 시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중기적 관점으로라도 충분히 목표가까지 조금 끌고 가셨으면 하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병군 멘토의 그 소리바다 얘기를 듣고 나서요, 영화관을 갔었습니다. 혼자요? 예, 제가 아픈 부분을 찔렀군요. 예.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영화관을 보통 혼자 가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혼자 가셔서 영화를 보시는 건 아니고요. 또 혼자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야심하면 제 얼굴이 좀 빨개져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시고 잠깐 독대 좀 하시죠. 예, 그러시죠. 네.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쌤 오늘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도권을 뺏길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영원한 쌤, 주쌤인데요. 자, 그래요. 분명히 변호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바다 전략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업종, 전차 부대 중에서 우리가 전기전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가 오리무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심층적으로 저희가 이슈와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종목 발견 신봤다에서 저 주쌤과 그리고 예병군 멘토가 심층 분석 자동차 업종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동반 오름세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 내용 속에 보니 상승세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급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움직임들은 단기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2일 원엔 재정 환율이 100엔당 1000원 선 아래로 내려앉음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에 따른 자동차주의 경쟁력 약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먼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일각에서는 오히려 환율 우려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올해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와서 핑계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이슈 부분입니다. 자동차 업종, 이에 따른 우리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예, 유니크입니다. 네, 유니크를 언급해 주셨고요. 자, 주쌤은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현대차입니다. 네,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병군 멘토. 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뭐 어떤 점이 있죠? 이슈 기사를 읽는데요. 예. 숨이 헐떡입니다. 예. 네, 호흡 조절이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워낙 잘 하시니까, 네. 지금 잠깐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슈를 안 읽으셔서. 예. 근데 긴장 안 하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표정이 굉장히 조금, 성질이 나 있으신 표정 같거든요. 이게, 예.
이게 뭐냐면요, 딴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게, 같이 그냥 예. 뭐 배틀이라고 하면 딱 예. 좋았을 텐데 이게 배틀이 저희가 어떻게 감히 MC님하고 배틀을 하겠습니다. 배틀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예. 근데 너무 지금 재밌습니다. 사실.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김도영 MC님하고 둘이 이런 환상의 호흡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훈훈한 그래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반적으로요. 최근에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증시에서 해외의 그 마켓쉐어적인 부분에서 사상 최고의 자동차 판매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그런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시장이 특히 엔저 기조라는 핑계와 함께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상당히 이런만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요. 우리 외국 멘토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 기술적 반등에 조금 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죠.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판매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환율에서 환차손은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부분, 즉,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란 부분이 벌써 이미, 손해가 발생했는 부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판매량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부분, 그러니까 이 환차손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 회사들, 즉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환차손을 막는 방법들이 바로 이제 기안부 LC라든가 유산세 LC라고 해서 이 지나고 나서 이 한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을 받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율 안정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을 보장 받으면서 고정 환율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체, 완성체 업체 쪽은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환율 변동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환차손으로 인한 손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저는 중소형 부품주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중소형 부품주들은 굉장히 환차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작으면 방향 틀기가 쉽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신다면 중소형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예병근 멘토. 지금 얘기를 저도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 엔저에 대한 환율 시장에 대한 건 핑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아니요, 핑계라기보다는 이제, 영향은 충분히 있죠. 영향은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이 영향을 갖다가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판매는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숨겨진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좋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일본이 지금 중국과 영토 분쟁 문제로 또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과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다오위다오라고 얘기하는 그 섬이죠. 그 섬에 대한 영토 분쟁 문제. 즉 중국이 늘 반일 감정이 생길 때마다 반사적 이익을 누린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 그 대한민국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반한 감정의 가장 큰 맥락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차입니다. 전자하고 자동차 쪽인데, 그래서 반일 감정이 생긴다면 이 친한 감정이 조금은, 즉 반사적 이익은 조금 누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그런 숨겨진 얘기들이 오늘 장을 조금 상승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예병근 멘토에게 이제 왜 그 환율 엔저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혹시 핑계로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냐면요. 저는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엔저 현상이요. 국내 시장에서 핑계를 전차 부대, 특히나 자동차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어떻게 자동차가 왜 주가가 빠지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왜 아니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현대 기아차가 해외 증시에서,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그렇게 고가 마케팅이 아직은 안 됩니다. 꾸준하게 일본 차량과 국산차,
즉 현대기아차 차량은 싸움을 붙을 수밖에 없죠. 가격의 괴리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엔저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비슷해졌는데요. 이게 한 대를 팔 때마다 보조금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서 받아주는 폭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 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아무리 똑같이 팔아도 일본 시장에서 위축되었던 도요타 같은 자동차가요. 바로 이 폭이 줄어들지가 않는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이게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국내 시장에 비해서 너무 싸게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 자체도 크게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내수 시장에 비해서 이익 자체도 크지 않은데 거기서 환차손까지 조금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업의 어떤 타격을 약간은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물론 시장은 어떤 떨어지고 나면 떨어진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엔저 현상 때문에 계속 빠졌다. 엔저 현상은요. 2013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예, 아베노믹스 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먼저 계속 빠졌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외국인은 자 수급 먼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수급입니다. 최근에요. 1월 달에 들어와서부터 좀 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먼저. 자 쭉 내려볼까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계속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기관 한 번 들어왔었고요. 하지만 막판부에서 계속 매도를 많이 때리고 있었던 건 바로 기관이 매도 압박 카드가 가장 많았었죠. 오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였고요.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수급이 더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기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 때문이다?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둘이 반등이 나오니까 와 가나? 라는 시점이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 현대 기아차가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상승세가 들어올 수 있었고 수급에서 현대 기아차 중에 현대차로 쏠렸다. 탑픽 종목이 왜 제가 글로 갔는지도 아마 여기서 한 포인트를 읽으셨을 겁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엔저는 핑계였을 뿐이고 오늘 반등이 온 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그나마 실적을 유지하고 우리가 기대치를 낮춰놓은 엔저 때문에 그동안 계속 발막 잡아서 가지 못했던 실적 기대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지가 돼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직 총각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총각은 이제 조금 사고 자체가 좀 긍정적이시거든요. 사실. 네. 이 결혼하고 가정이 있으면요. 부정적이 되나요? 걱정이 많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예. 걱정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소나기가 지금 조금 내릴 수 있을 만한 곳은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완성차 쪽에서 저는 조금 피해 있자는 의견이에요. 사실상. 저도 그래요. 예, 사실은요. 완성차 쪽은 아직까지도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쪽이 지금 업황적으로 보면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 완성차 업체 쪽을 보지 않고 그럼 이 소나기는 좀 피해가면서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 실적은 계속 받쳐주면서 엔저하고는 조금 즉 엔저 정책하고는 조금 영향이 미미한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나 대유럽 수출 쪽이 강한 이런 부품주들을 좀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특집을 잡아서 저는 지금 당장의 흐름 플로우를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환율 추이, 특히 엔화 부분에 따른 엔저 약세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자 저는 그게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재 청산가치란 핑계와 주가의 저가 매수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해 공격적으로는 안 했죠. 그런데 오늘 했다라는 건 앞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났어요. 네. 그리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강연회에서 목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중공업. 네. 가을, 겨울 와도 못 먹어도 무조건 중공업 사셔야 된다라고 개인 투자자에게 모든 경제방송 레포트에서 다 그 얘기했어요. 예. 거기서 혼자 반기 들었습니다. 왜?
최소한 중공업이 정말 이 주가를 받아서 가려면 예. 2분기가 올해 2014년도 2분기가 지나야 실적이 받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갔었고요. 예.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그러고 싶어요. 예배군 멘토. 제가 총각에서요. 예. 유부남이 되더라도 예. 저는 이렇게 걱정 없이 좀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게 네. 사셔야죠. 아, 그러다 보면 네. 쭉 혼자 사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것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중공업 중에서도 조금, 강한 상승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쪽에서도 조금 소나기 피해서 부품주로 좀 가자는 이유도 역시 좀 안전한 쪽으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위험 자산, 즉,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곳이 결국은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 속에 있지만, 굳이 위험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영향이 미미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가 보자는, 즉 이런 심층 시간에 아니면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저도 열애를 같은, 저는 지금 완성차 트레이딩 관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보는 시각을 최근의 흐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봤다, 예병군 멘토는 이렇게 보고 있다, 시황관을 좀 잡아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왜 이 특별한 시간에 자동차 업종을 했나?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업종 중에 가장 탑이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궁금증이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 발간 신받다 부분의 주제인데요. 자동차도 과연 살펴봐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변수들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가요, 지금 도저히 예병 멘토는 저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멘토들의 성격이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요, 예병 멘토. 자, 최근에요, 오늘 자동차가 올라간 건 어찌 보면 업종에 따른 빈 곳간 속의 순환매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환매적인 측면도 조금은 있죠. 그러니까, 즉,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네. 그런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오늘 나오면서 사실 이제, 어떤 기술적 그 지표, 즉, 심리적 이평선을 강하게 뚫지는 못했어요. 현대차, 기아차 역시 시장 후반에 갈수록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맞아요. 예, 거기서 밀려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심리적 이평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을 살펴보더라도, 이건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좀 강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변수들을, 바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네. 제일 궁금하셨어요? 네, 기아차요. 기아차요. 네, 기아차 이번 어떤 점이? 전문가님 타방송에서도 많이 뵀어요. 많이, 지금 보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요, 네, 예병군 멘토님은 예. 자주 뵈셨대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마이크 빼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기아차에 대해서. 기아차요. 예. 10월 달에 예. 64,000원에,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게 매수가 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빠져가지고요. 예.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도 되나. 예. 일단은요. 네.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사시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세요. 전 추가 매수는 반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월달, 11월달에도 완성차 업체 쪽은 크게 좋지 못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자동차 업종에서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가 준비가 미미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아마 매수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변수들, 이 자동차 업황의 변수들 몇 가지를 우리 김도영 MC와 함께 같이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방송 보시면서 추가 매수는 일단 저는 권유 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김도영 MC와 상의해서 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 끊고 네. 방송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 목소리가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있잖아요. 예. 예배우면 또 그 목소리 딱 듣는 순간 그 예. 기쁨과 이 뭔가 에너지가 예, 예. 긍정적으로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될 것만. 그렇죠. 저희가 또 그런 힐링을 또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그러니까요. 의무인 충분히 것 같습니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배우 선생님. 네. 지금 시청자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예. 미련이 많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추가 매수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 전략을 좀 하셔갖고,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시겠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이 아니면 나시는 것 같아요. 싸니까 예. 지금이라도 더 비중을 확 실으면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자고요. 일단 완성차 업체가 변수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변수. 즉, 완성차에서 준비가 미미했던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지금, 미국의, 지금 전기차가 벌써, 굉장히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을 만큼 미국의 이제 모델 S라든가 그다음에 BMW i3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벌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완성차 업체 쪽으로 살펴보면 좀 리스크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늘 기업은 신성장 동력, 즉 향후 먹거리 시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아직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네. 지금 여기서 바로 또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 업황이 된다. 요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예. 예보면 또. 자, 근데요, 제 의견을 좀 드리기 전에요. 긴급하게 지금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분과 연결이 어떻게 저희가 이 특별한 방송 시간에 연결이 됐어요. 시청자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늘 그 긍정의 마인드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병군 멘토만 사랑해 주십시오. 네, 주쌤은 워낙 사랑이 많아서요. 자, 그래 좀 해보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기아차 이제 64,000원에 보유를 하셨다 그랬는데 예병건 멘토님은 추가 매수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저도요, 주쌤도요, 현재 비중은 15%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추가 매수는 노라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기아차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답니다. 현대차였다라면 전 된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차였으면 참 차라리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되게 좀 궁금해요. 예병군 멘토, 그러면요. 예. 우리가요, 오늘 대안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작두를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첫 번째 작두를요. 작두 한번 탈까요? 예, 작두 한번 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기아차 과연 2014년도에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TP, 즉 탑프라이스 목표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선정을 해볼까요? 지금 탑프라이스 자체도 지금 단기적인 탑프라이스 가격을 본다면 64,000원대가 즉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어떤 한계치가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네. 차라리 이 64,000원까지 올라오는 그 긴 기간 동안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안으로 저희가 승천 시간에 지금 대안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안주로서 충분히 그 추가 매수하실 만한 부분을 실른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보다는 완성차 일단은 한 발 좀 떨어져서 보자고요. 떨어져서 보고 네. 부품 쪽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랠리 조금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황을 본다면 2월장쯤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리스크가 있을 때는 즉
이런 그 대형주군들은 오히려 또 그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착안해 보신다면 차라리 지금 중소형주 랠리 탈 때 저희가 대안해드리는 이런 중소형주, 즉 제가 오늘 토픽 종목을 꼽아드린 유니크 이런 종목군들로 좀 갈아타시면 갈아타시는 게 아니고 고비중 그대로 놔두시고 추가 매수할 부분만 그대로 유니크에 한번 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지금 기아차를 여기서 비중을 더 실는 것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예병군 멘토의 유니크 쪽은 우리가 기업의 가치 어떤 종목인가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한 기술적 매매 스킬도 좀 잠시 뒤에 좀 듣고요. 저도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제가요,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기아차 추가 매수 가능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현대차 추가 매수 가능한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명확히 드립니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여러분들과 저는 완성차를 굳이 매매를 꼭 해야겠다라면 현재차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아차는 왜 안 되는지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아차는요, 2014년도에요, 상반기 쪽에서요, 신차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요, 현재 신형 제너시스를 시족으로 신차에 따른 효과가 반드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들이 출고가 돼서 우리 소비자에게 오너에게 안기는 시간까지가 지금 제너시스가 대기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 완성차는요,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길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기아차, 신제품에 대해서 신차 효과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현대차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저 같으면 기아차하고 현대차의 트렌드를 잡겠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이미 주셈의 신호등의 모양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저는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55,0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에 신호등을 뚫어낸다 하더라도 다시 57,000원대 매물대가 너무 어려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꼬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실적이 바탕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렵다. 자, 그러면요, 현대차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의 모양은요, 자, 어떻습니까? 기아차보다 벌써 오늘 반등치가 중요한 같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먼저 터치를 하는, 신호등에 터치를 하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 얘긴즉슨 수급에서 먼저 탑으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신차 효과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저는 현대차의 눌림 매수를 가지고 트레이딩, 업종 순환매는 분명히 가능하나 기아차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도 4분기 실적의 예상 실적 가이던스의 엔저 현상까지 모두 다 포함했을 때 기관 쪽 레포트를 모두 다 뒤져봤던 주셈의 결과로 탑은 현대차, 그 다음 만도, 그 다음 3위가 기아차, 4위가 현대위아입니다. 곧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병원 멘토 유니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니크 조금 뒤에서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유니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좀 대미 수출이 강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영향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 동사가 굉장히 지금 실적 성장이 좋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눈치가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승천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종목 발견 신봤다 화면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 자동차도 외국인들이 오늘 탑승을 했습니다. 뒤늦게 시동 걸 수 있느냐는 의견에 저 김도영 멘토, 예병군 멘토 모두 다 아직은 아니다. 주도 업종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저는요, 트레이딩 관점 분명히 필요하다. 순환매 기준 쪽에서 현대차가 기관 탑픽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으로 현대차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드렸고요. 예병군 멘토는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 신호가 답이다라는 의견 속에서 완성차 조금 암초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개별주 성격이 있는 유니크를 탑픽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포트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예병군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킬 예병군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역시 유니크였습니다. 앞에서 얘기 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진주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빅3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4도 예. 그러니까 이런 미국 빅3 업체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일본 엔화 영향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호조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즉 적자 없이 흑자로 계속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 요 점 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또 중국 청도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칭따오 유니크라는 회사를, 유한공사라는 회사를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체크해 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사적 이익 부분,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또 미국 빅3에 납품하면서도 실적이 늘고 있다는 부분, 여러 가지 체크해 보신다면 당연히 동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가 부품주와 함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네. 지금 또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서 심리적 이평선 위로 살짝 올려놓았다는 점, 네. 이런 점들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가격까지 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꾸준히 우상향했던 주봉이,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계속 11년도까지 계속 성장세를 멈추지 않다가 2011년도, 12년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둔각을 만들어냈죠.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2013년도 중반부터 다시 예각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예각을 세우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종목군이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고, 일봉상에서도 보면 이 성장성의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도 지금 중심 이평선인 22평 위를 올려놓았고요. 주봉에서조차도 지금 22평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려놓은 모습들, 월봉에서조차도 지금 즉 저항대 없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달 월봉이 강한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 월봉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연속성 이론에 의해서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5개월 가까이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자, 숨고르기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도 충분히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 포인트는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요, 조금 싸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480원. 지금 오늘 종가가 4,560원인데요. 일봉상 살짝 눌리는 구간이 4,480원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4,480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로 지금 잡고요. 목표가는 일단 5,120원 잡아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짧게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4,13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 3,800원대까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종목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워낙 완성차에 대한 색깔은 각자 우리 멘토분들의 시황감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아까 좀 심층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예병군 멘토가 유니크를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자라는 생각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역시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동사가요, 신호등 차트 한번 볼게요. 잠깐. 자, 차트를 보시면요, 바닥에서요, 박스권을 이동한 게 건 한 6개월 정도 박스권 이동에 소리 소문 없이 지난 여름부터 올 연말까지 강한 상승세가 갔죠. 자, 근데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요, 이 회사가요, 자동차에서요, 예병근멘토. 예. 가장 저거하죠? 우리 작은 부분을 가장 작은 시계하고 또 거기다 시가라이터 쪽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종목을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전 너무나 행복한데요. 이 뭐냐면 이 회사가 연료 정감 관련된 오일 펌프 그게 지금 독점 공급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갔는데 이 눌림목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연비 전쟁도 많이 되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센서류들을 했었지만 이제는 고부가 가치 쪽으로 특히 연료 점검과 효과가 있는 밸브 쪽의 부품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가 연비 전쟁 속에서 동사 거를 반드시 볼 수가 있다.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 확장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공장도 증설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예병군면 또 우리 수급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예. 수급 상황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유니크가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요걸 좀 살펴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가, 작년도였어요. 작년도, 2013년도 1월달하고 2월달 보게 되면 전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었습니다. 주로 개인 위주의 어떤 수급 상황이었는데. 그렇네요, 진짜. 예. 2013년도, 여기 어디서부터인가 4월부터 이제 수급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그때부터 매집했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동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우리가 예. 진짜요, 이런 작년 4월 수급 막 들어왔을 때 예. 동사의 가치를 판단해서 이때부터 모아가 보자로 간다면 우리 개인 투자하면 잘 못 모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습관들이 좀 많이 좀 일부 비중이라도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병군 멘토 저하고 짜여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한번 짜내 보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시황을 보는 견문이 넓혀지셨으면 좋겠고요. 예병군 멘토와 함께 제가 떠나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상로 멘토와 나무누 멘토의 2014년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1월 1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여의도역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무료 무료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현장 접수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명구 멘토 오늘 저와 같이 해갖고 너무 뜻깊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조금 주어진다면 조금 더 재밌고 그다음에 아픈 부분을 콕콕 찔러가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더욱더 분발해서 준비해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주식 승천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벌써 9시로 옮긴 지 75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 주쌤은 내일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